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4도 9907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갑 새마을 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을 회사의 신탁 등기를 이행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병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줌으로써 갑 금고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이 갑 새마을 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 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을 회사의 신탁 등기를 이행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병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줌으로써 갑 금고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회사, 갑 금고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대상 부동산은 토지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 따라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친 후 을 회사를 수탁자로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건물에 관하여 추가 담보 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은 갑 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갑 금고의 주된 관심은 건물에 대한 신탁 등기 이행 여부가 아닌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갑 금고와의 관계에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을 회사와 건물에 대한 담보 신탁 계약,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장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하고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은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갑 금고, 을 회사 등이 약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결과로서 보장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갑 금고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7도 13409 판결 사건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병역법 위반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절도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에 의의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는데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 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 제7조 범칙금의 납부 제8조 제8조의 2와 통고 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직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직결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 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 행위에 대하여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 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되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7도 16995 판결 사건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 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 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 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 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즉 음란 행위를 앞서의 법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갑과 종업원인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 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갑과 종업원인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데 이때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하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특히 여성 종업원들은 남자 손님들을 대면하자 곧 여성용 원피스로 갈아입게 하였는데 이는 그 재질이 얇고 미끄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입는 경우에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헐렁한 형태로서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것을 보면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 어렵고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다가 남자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만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여성 종업원들에게 따르게 한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피고인들의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 종업원들과 음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 행위라고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 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 행위의 알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도 3795 판결 사건명 물환경 보전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국토계획법은 제76조 제1항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준거하여야 할 각 용도 지역의 기능과 특성,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장,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목표, 그 실행의 원칙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모법인 국토계획법이 위와 같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모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괄호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괄호 3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인 규정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괄호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괄호 3 부분 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시행령 조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이하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이라고 한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국토계획법이 부여한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당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제도의 취지 및 계획 관리 지역의 특성과 지정 목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조항은 계획 관리 지역에 한정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될 법익 침해의 정도가 앞서 본 입법 목적이 지향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획 관리 지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의사가 정당한 이상, 그러한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조항이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호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만을 위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한정한 것을 두고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든 아니든 모든 계획 관리 지역에서 구 수질수생태계법의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요건, 시설 기준을 갖추어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위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있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시행령 조항을 가리켜 과잉금치 원칙 등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인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괄호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괄호 3 부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 자의적인 입법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괄호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괄호 3 부분에 의하면 같은 계획관리 지역이더라도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건축 가능성 유무가 정해지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상 폐수 배출 시설 허가 및 설치 제한 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 규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적 취급을 두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도 9601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 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 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을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 시공한 카페 건축물, 이하 을의 건축물이라 한다. 을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 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을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도 19130 판결. 사건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판시사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소극.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의료법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의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 제1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제3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4항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